자, 이제 큰 목차 3번. 큰 목차 3번.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쨌든 거래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사비 목차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뭐 해야 돼요? 사례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그쵸, 원래는 지계인데 우리가 항상 토지 거사비로 배워서 그런 거고, 먼저 배워서 그런 거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토지의 요인이고요. 이제 밑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이제 뭐 있어? 그렇죠. 네, 해봅시다. 처음부터. 자, 하면 돼요. 자, 처음부터. 헷갈릴 법해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찢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사례 선정은 똑같죠. 사례 선정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사례 선정은 기준이 뭐였죠? 선정 기준? 위물시사배? 배 빼고, 그렇지. 왜냐면 일괄리니까. 배분법으로 하면 안 되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물시사까지만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할 거고, 어쨌든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그래서 우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인데, 토지랑 건물이 모두 유사한 거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의 거사비, 인용이주, 건물의 이제 거사비 할 때 나와 있는 이제 뭐 구조, 용도, 규모, 연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사한 사례를 선정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보정이 있었죠. 사정 보정은 똑같이 금철사배인데 뭐가 빠져야 돼요? 금철사배 중에서 철 빠지고 배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일괄 거사비에서 얘는 별로 쟁점이 아닙니다. 금철사배를 모두 다루는 이제 토지 거사비 이쪽에서나 쟁점이지, 사정 보정이 여기까지 와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치를 구해줄 건데,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우 삐뚤빼뚤 해서 나눠서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 일괄로 비준을 하는 거, 일괄로 비준하는 거. 덜 중요한 게 가중평균 하는 거. 얘 시간에 다 안 오셨어요? 그럴 수 있지.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일괄로 비준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중평균 해주는 방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비준한다라는 건 그냥 이 사례 자체를, 토지, 건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서 모든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다 덩어리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일괄 비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시점 수정은 어떻게 들어갔었죠? 얘는 일괄 시점 수정을 할 거니까 뭐예요? 그래요. 용도별로 일단 주거용이랑 상업용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주거용은 매매 가격 지수, 상업용은 자본 수익률. 그래서 우리 각각 시점 수정하는 방법 배웠었죠? 주거용 매매 가격 지수는 언제 지수를 쓰나? 직전월, 모두 항상 직전월 지수를 썼었고, 자본 수익률은 이제 지가 변동률처럼 일할 계산했었는데, 얘는 분기별로 공시되기 때문에 이제 잘 배분을 해주는 게 좀 중요했었죠. 그래서 시점 성취는 이걸로 용도에 맞춰서 적용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분석적으로 와서 일괄로 비교할 때는 뭐 곱하기 뭐였어요? 외부, 내부, 개별. 얘는 이제
외부, 내부,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주겠다. 외부는 뭐와 관련된 요인이죠? 토지. 내부는 건물. 이제 뭐 기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괄로 비교할 때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뭐 면적 비교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일괄을 할 때 이 건물, 이 부동산이 토지가 중요할지 건물이 중요할지에 따라서 토지 면적으로 나눌지 건물 면적으로 나눌지는 정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하나 정해놓기가 좀 그렇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중평균 하는 건 뭐랑 뭐의 가중평균이었어요? 토지랑 건물, 토지랑 건물로 가중평균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시점 수정부터 가중평균을 해준다면 일단 가중평균이니까 토지 가격 구성비 더하기 건물 가격 구성비 여기에 뭔가를 곱해 갈 텐데 얘는 시점 수정치 뭘로 구해요? 지가 변동률 토지니까 얘는 건물이니까 건축비 지수 이걸로 시점 수정한 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분석 얘도 가중평균 할 거니까 토가구에다가 뭔가를 곱할 거고 얘도 건가구에다가 뭔가를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면적. 면적은 토지 면적끼리. 여기는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건물 거사비에서 배웠던 거. 개별 요인, 그렇죠. 장가율 비교, 건물 면적 비교. 좋아요.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주면 뭔가의 비교치가 나오겠죠. 이걸로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 거였고 얘는 면적 비교를 따로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여기서 다 해줬으니까 토지 면적 따로 건물 면적 따로 비교를 해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일괄 거사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얘는 이제 하나 별도로 그래도 이제 거사비를 봤으니까 같이 구분 건물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우리 토지 건물 3방식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거사비, 일괄 거사비가 구분 건물의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 주방법만 좀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이제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법에서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대해서 이제 규정한 법,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선 집합 건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은 거예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뭐라고 써서 상관없어요. 얘는 주방법이 거사비였어요. 얘도 거사비예요. 거사비니까 얘도 사례를 선정을 할 거고 사정 보정해줄 거고 시점 수정도 해줄 거고 네 번째 요인 분석도 해줄 거겠죠. 그래서 요 목차 똑같이 밟아 나가는데 이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달랐었던 거죠. 사례 선정에서는 주거용 사업용 크게 나눴을 때 주거용은 뭐가 중요했어요? 네? 면적 평형, 같은 평형일 것. 그 다음에 연식. 근데 이거 앞서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거용 안에서도 세부 용도. 주거용, 같은 주거용이면 똑같은 게 아니라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다세대면 다세대 이런 식으로 연립이면 연립. 그래서 용도를 맞춰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용 와서는 층. 층은 어떻게 세 개로 구분했었죠? 지하 1층, 2층 이상. 그래서 위치는 이제 그 층 안에서 요인들이었고 사정 보정은 뭐 특별하게 말할 건 없고요. 시점 수정은 얘랑 똑같죠?
일괄 비교하는 거. 주거용은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상업용은 각각 용도에 맞는 자본 수익률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치 형성 요인 분석 어떤 거 있었죠?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다시. 외부. 내부. 그렇죠. 호별. 부분 건물의 지금 구조를 봐주시면 돼요. 얘 지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토지 있고요. 그 위에 건물 올라가 있죠. 그리고 부분 건물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한 개의 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뭘 봐요? 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전체, 외부 요인. 그리고 이 호가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의 전체적인 요인, 내부 요인. 그리고 그 안에서 얘의 요인. 그래서 호별 요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결국엔 토지 관련된 거. 얘는 이제 건물 전체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 관련된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별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별 요인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인문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호별 요인에는 층별 요인 그리고 호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은 요거, 호는 층 안에서의 호.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층. 그다음에 위치가 이제 호별 요인. 층별, 위치별 해도 되고 층별, 호별 해도 되는데 그냥 위치별로 할게요. 위치별 요인 해서 일단은 전체 수직적으로 층끼리의 비교. 물론 이제 선정할 때 상업용 같은 경우는 지하는 지하끼리, 1층은 1층끼리, 2층 이상, 2층 이상끼리 선정을 하겠지만 지하도 지하 나름 지하 1층 있고 지하 2층 있고 지하 3층이 있고요. 1층은 뭐 층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2층 이상도 2층, 3층, 4층, 5층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층에 따른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사례분의 대상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도 위치도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에서는 1호 라인, 2호 라인 각각에서 특히 이제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한강이 바로 보이는데 뒤로 있어서 한강이 안 보이는 데 따라서 격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라인별로, 얘는 주거용은 좀 라인별로 그런 게 있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전면 분야, 후면 분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전면부, 후면부더라도 이제 좀 상가 타운 같은 거라면은 엘리베이터 Y 거리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에 있다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올라와서 바로 보이느냐 아니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고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밟아가야 되는 게 이쪽 위치별, 층별, 효용, 요인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 건물 사정 거사비를 쓰실 때, 사례 선정하실 때 어떤 요인을 주로 판단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시점 수정치는 일과의 시점 수정치는 똑같았고,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은 외부, 내부, 호별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얘는 외부, 내부, 개별. 왜 얘는 호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얘는 호가 없어요. 그쵸? 얘는 토지 건물이 한 덩어리죠. 얘는 하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호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얘는 구분 건물은 이 안에서 각각이 하나의 호죠. 그러니까 호별 요인이 있는 거고, 쟤는 호가 없으니까 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특히 거사비 같은 경우는 거사비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사비냐에 따라서 목차와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었다. 됐죠? 거사비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요. 수익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